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 흉내내는 말에 관련된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전개되는 그런 한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죠. 모양을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잘 나타내어 있는 그림책 4개를 모았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처음에는 1학기 동안 낱말 공부, 이제는 문장을 채우는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그림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일기를 처음 쓰기 때문에 긴 글로 일기를 쓰는 것이 아이들마다 많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시작해서 일기를 쓰게 되지만 오늘 흉내내는 말에 관한 책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흉내내는 말을 덧붙여서 일기 쓰기를 시작해보면 좋은 글, 겪은 글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오늘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요. 곰사냥을 떠나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배고픈 멧돼지. 세 번째 소개할 책은 또또와 사과나무. 네 번째 소개할 책은 뚜벅뚜벅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미 알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본 책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책 속에 나오는 흉내내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좀 큰 소리로 실감나게 읽어보는 거 꼭 권해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소리로 이해하고 소리로 전달받으면서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소리를 나타내는 말들이 귓속에 들어올 때 훨씬 더 우리 글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풍성한 글자, 문자 언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기 쓸 때도 처음에 막연하게 한 문장, 두 문장 쓰지만 그 문장 속에서 흉내내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맨 첫 번째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곰사냥을 떠나자입니다. 어떤가요? 신나게 지금 뛰어가는 모습인데요. 곰사냥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흉내내는 말로 잘 표현된 책이랍니다. 네, 가족이 곰사냥을 떠나면서 강물도 풀길도 지나고 강물도 건너고 뭐 갯벌도 지나게 되는데요. 정작 곰을 만나자 무서워서 도망치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곰사냥이라는 책은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을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불밭이잖아. 넘칠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지는데요. 1학년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 읽을 때 내용이 많거나 그럴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 책은 곰 잡으러 간단다 하는 이 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흉내내는 말도 잡으러 갈 때 흉내내는 말하고 곰을 만나서 도망쳐 나올 때 똑같은 여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흉내내는 말도 반복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네, 풀밭을 지날 때 소리 나는 거 사각서걱, 사각서걱, 사각서걱 하면서 소리도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읽게 되면 훨씬 더 재밌게 되겠죠. 강물을 건널 때의 소리, 그 다음에 갯벌을 건널 때 소리도 나온답니다. 아이들이 그 곰을 사냥하러 가면서 동굴을 빠져나갈 때 걸음걸음, 걸음도 살금살금이라고 표시하고요. 눈보라를 헤치고 갈 때 눈보라 소리, 휘잉 소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 쏙쏙 남게 되는 그런 흉내내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곰이 나타나자 가족들이 놀라서 다시 도망쳐 가는데요.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익혔던 흉내내는 말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랍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책은요, 배고픈 멧돼지입니다. 그림 표지를 보게 되면, 뭐, 가을 풍경을 연상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요. 외딴집 하나도 있고, 불뚝에서 연기가 폴폴 나오기도 하는데요. 멧돼지는 어디가 있나요? 네, 이 책은, 이서연 작가님께서 글을 쓰고 그림까지 그린 책인데요. 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산골에 사는 미호와 미소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러 갔습니다. 미호와 미소는 불이 남아서 산골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낙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면 우와 노란 눈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감탄하고 노는데요. 나뭇잎을 덮으면서 포근히 눈이 펑펑 내린다고도 생각하고요. 나뭇잎 위에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의 소리를 밟으면서 듣고도 있고요. 나뭇잎을 조물조물 만지면서 소꿉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특하게도 나뭇잎을 살살 쓸어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 그런데 둘이서는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화롯불에 감자를 올려놓고 호흡을 불면서 빨리 익기를 기다립니다. 감자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냐고요? 솔솔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배고파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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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한답니다. 산속에 있는 동물들을 한 마리씩 찾아보는 숨은 그림 찾기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감자를 먹으려고 하니까요. 저벅저벅 문틈에서 멧돼지가 오는 거예요. 문틈으로 살펴보니까 괴물이라고 여겨서 괴물한테 부직갱이로 쑥 하고 찔러버린답니다. 멧돼지는 놀라서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부엌문이 열리자 괴물이 삐걱하고 들어가서 아궁이에 숨어버리기도 해요. 미호와 미소는 신이 나서 부엌에 가보니까 커다란 괴물이 아궁이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호하고 미소는 괴물을 꺼내고 보니까 글쎄 멧돼지였어요. 지금 글 하나하나를 그냥 읽어주지만 멧돼지가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멧돼지를 구하는 모습, 뭐 영차 영차 찍찍 우와 꽥 우와 꽥 하는 멧돼지 소리도 아주 재미있답니다. 아, 멧돼지를 꺼내고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얌얌 쩝쩝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호와 미소는 멧돼지에게도 구운 감자를 주게 된답니다.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박자박, 타박타박, 또각또각. 다른 동물 친구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숲속의 동물 친구들인가 봐요. 아, 미호하고 미소는 숲속 친구들에게도 구운 감자를 모두 나눠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고픈 멧돼지 이야기 어떻게 보았나요? 네, 책을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면 흉내내는 말들이 아주 실감나게 나타나 있고요. 이야기 또한 재미있답니다. 구운 감자를 가지고 다른 동물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은 정겨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할 책은 토토와 사과나무입니다. 네, 사과나무가 있고요. 생쥐 또또가 나오는데요. 많은 동물들 친구들이 와서 사과나무에 매달려서 사과를 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생쥐도 자기가 사과나무를 따고 싶어서 흉내내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 잘 표현된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후드득 후드득 비둘기가 사과나무에 날아와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땄어요. 아, 저렇게 하구나 하면서 또또가 살펴보고요. 또또도 후드득 후드득 날아가서 비둘기처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다음번에는 원숭이가 사과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한 손으로 덥석 사과를 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또또가 또 흉내를 나겠죠.
나도 원숭이처럼 해야지 하면서 낑 쭈루룩 하면서 원숭이처럼 노력을 해보지만 좀처럼 되지 않는답니다. 네, 다음에는 코끼리도 나오고요. 코끼리가 코를 쭉쭉 흠 하면서 코로 향기로운 사과를 따는데요. 또또가 또 코끼리처럼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코끼리 외에도 뭐 기린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캥거루도 훌쩍훌쩍 뛰어서 사과를 따기도 한답니다. 아무리 또또가 기린, 뭐 코끼리 흉내를 내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또또가 동물들 흉내 내려다가 머리도 쾅 쥐어박고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물개가 와서 또또에게 말합니다. 조심해야지, 그죠? 어, 사과 먹고 싶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물개가 또또가 사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 번째 책 소개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뚜벅뚜벅 미술관입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에 가본 경험이 있겠죠? 어떤 그림들을 감상해 보았나요? 네, 오늘 친구들이 미술관에 가서 감상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앞에 세 권 책과 마찬가지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미술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흉내내는 말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랍니다. 그럼 미술관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봅시다. 뚜벅뚜벅 걸어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보아요. 미술관에서는 웅성웅성, 제잘제잘 떠들지 말고 소곤소곤 작게 말해야 하지요. 자, 그럼 출발. 네, 미술관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관람하는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관람 예절을 지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술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와 있지만 다 들려줄 수 없고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 작품만 볼까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드루즈 세라라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인데요. 그랑드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네, 작품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일요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과 잔디가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자와 양산을 쓰고 있나 봐요. 그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팔짝팔짝 뛰는 강아지도 있고요. 킁킁 냄새 맡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이 그림 말고도 뭐 칸딘스키의 작품,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 하나하나 움직임이라든지 보여지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서 흉내내는 말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는지 자연스럽게 책을 큰 소리를 읽으면서 이야기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흉내내는 말들을 한번 공책에 써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책 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해보도록 해보세요. 오늘은 흉내내는 말에 대한 그림책 소개를 했는데요. 그림책 내용에서 뭔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도 알아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지만 오늘은 흉내내는 말에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 읽어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일기 쓸 때도 꼭 흉내내는 말을 하나씩, 두 개씩, 뭐 한 세 개 정도는 꼭 써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재미있고 유익한 그림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